안녕하세요. 임용 뉴스만을 골라서 전해드리는 임용의 9시 뉴스. 오늘 4월 18일 화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재밌는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살짝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엊그제 동상이몽에서 우리 MC 서장훈 님이 우리 영님에 대해서 뼈 때리는 얘기 한마디 했죠. 네, 임영웅이는 못 이긴다. 그렇습니다. 그 결과 그 박군이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한테 투표한 게 나왔습니다. 그 결과도 말씀드리겠고요. 또 임영웅님이 2021년도였죠. KBS 송년 특집에 임영웅님이 단독쇼가 있었는데 그 단독쇼 만드는 과정에서의 뒷이야기, 저희들이 알지 못했던 부분도 몇 가지 있어서 그 부분도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그때 당시에 타사 언론사, 예를 들면 SBS 뭐 또 다른 방송사들도 엄청 대쉬를 했던가 봅니다. 근데 임영웅님이 최종적으로는 KBS를 선택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요것도 한번 말씀드릴까요? 임영웅님이 지금 이렇게 포즈를 취하는 곳은 영국입니다. 영국의 이게 손흥민 선수가 이 팀에 있는 토트넘의 구장인데 아마 이 축구 선수들은 이런 데 가면 그라운드를 딱 보면서 좋다 뛰고 싶다는 마음이 들 것 같고요. 임영웅님은 아티스트니까 여기에 관객이 모여서 내가 이쪽에다 무대를 만들고 노래를 부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제 생각이긴 하지만은요. 그러면은 이 토트넘 구장이 한 7, 8만 명이 들어가는 곳이니까 와 환상적이죠. 네. 아무튼 조만간에 우리 임영웅님 상암구장에서 가득 채운 상태에서의 우리 한번 콘서트도 한번 열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져보면서 네, 우선 따뜻한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아니구나. 예. 네, 임영웅 영웅시대 웅바라기 스쿨 회원들이 정기 후원을 나섰다라는 소식입니다. 제가 어제 로즈마리 통신원께서 현장을 다녀온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드렸죠. 그 웅바라기 스쿨에서는 매달 16일을 건행데이로 정해서 앞으로 꾸준하게 후원과 함께 선행을 베풀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기념 촬영도 이렇게 찍었는데요. 이 가운데 있는 선글라스 끼신 분이 네, 우리 로즈마리님이십니다. 네, 같이 갔다 오신 것 같은데, 근데 이 지금 후원을 하고 있는 이 소년 예수의 집은요, 송파구에 있는 아동 그룹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어려운 아이들이 와서 그룹으로 이렇게 7명 정도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명의 아동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아무튼 임영웅님 하면은 한 번 하면은 끝까지 한다는 거 아시죠? 네, 우리 응바라기 스쿨 응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광고 얘기입니다. 임영웅님이 광고 모델을 하고 있는 본죽. 뭐 광고가 지금 뭐 많이 인기가 있죠. 보니까는 네, 지금 본죽 광고가 560만 조회가 갔습니다. 네, 바로 이건데, 네, 그렇죠? 이 본죽 광고에 대해서 이 광고 전문가들이 평론을 했는데 뭐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보니까는요. 이분들 광고 평론가들께서 본죽에 대한 냉이 불고기 현미죽 5점 만점에 4점 몇 점씩을 줬는데 창의성이 있고 또 세부 광고 내용의 의미가 명확하다. 카피가 헤드라인이 창의적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내려면서 여기 있네요. AP신문 광고평론가들은 광고 모델의 적합성에 대해서 4.8점을 주면서 영웅이라는 이 키워드를 잘 활용해서 윈윈하게 됐다. 소위 말하면 광고 임용님하고 또 광고를 해야 되는 본죽하고가 윈윈하는 이런 결과가 있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명확성도 점수가 좋았고요.
호감도 이렇게 해서 총 4.4점으로 중장년층에 대해 맞춤형 모델을 기용했다. 이런 평가와 함께 또 하나 보니까 모델과 제품과 브랜드가 잘 조화를 이뤘다. 역시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네, 임영웅님의 본죽 광고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본죽 입장에서도 네, 지금 뭐 대박이 터진가 봅니다. 제가 저희 사무실 근처에 본죽집이 하나 있어서 가끔 가보는데 어떨 때는 냉이 불고기가 떨어져 갖고 다른 걸 먹고 와야 될 상황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대단합니다. 자, 두 번째는 탑스타 뉴스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 인기가 폭발하면서 16주 멜론 차트 통합 1위라고 합니다. 결과가 네. 2023년도 16주 멜론 차트를 들어가 봤더니만은 이렇게 나옵니다. 지난주 멜론 차트에 진입한 네, 328명의 아티스트 328팀이네. 걸그룹도 있으니까요. 328팀 가운데 35번 이상 진입한 아티스트는 딱 2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2명 중에 한 명이 임영웅입니다.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트 점유율이 2.3%로 차트에 진입한 328명 아티스트 중에서 통합 1위를 차지했다. 이게 바로 가수로서 이 음원 차트를 확실하게 잡고 가는 것 멋집니다. 여기에는 우리 영웅시대 임영웅 팬님들의 맹활약이 있는 거죠. 네. 자, 동삼이 이몽 얘기입니다. 뭐 현영과 우리 저기 박군하고 뭐 알콩달콩 사랑 얘기를 하는 건데 박군이 쭉 넘어가 보니까요. 네, 박군이 이게 여기가 어딘데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마을회관에서 가서 어르신들을 만나고 개모임 가기 위해서 미용실 간다는 할머니들을 위해서 현영이 머리도 만져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좋아하는 가수를 물었는데 마을회관에 있는 할머니들이 딱 1등이 임영웅이 딱 튀어나온 겁니다. 박군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의상 박군이라고 불러주는데 보통은 그래도 임영웅. 야, 그러니까는 확실하게 임영웅님은 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도. 그 MC 그 서장훈님의 말이 맞죠. 임영웅은 못 이긴다. 정확하게 임영웅을 못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결과 마을회관에서의 투표 결과 임영웅님이 1위였다는 거 전해드리고 자 임영웅 미담은 오늘도 나옵니다. 네. 뉴스 안에서 잔디 망칠까봐 시축 미담 임영웅 댄서들에게 축구화 선물했다는 이 소식 매번 나왔는데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이것 영향인지 K리그에 요즘 관중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관중이 많아지니까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서 골 폭풍으로 화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네, 45,007명 공식 관중입니다. 네, 입장료를 가지고 사갖고 간 사람들인데 보니까는요 K리그의 최근 10년간 득점수를 보니까 최근이 2.74점으로 가장 골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긴 이 관객이 많이 가면은 자연스럽게 골이 많이 납니다. 근데 여기 7라운드가 끝난 시점에서 재밌는 거는 관중 수가 총 46만 3천 명이라고 합니다. 네, 경기당 평균 관중 수가 11,000명이에요. 이것도 많이 왔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임영웅님의 그 서울 FC 때 4만 5천 명 3배, 4배, 4배가 많은 겁니다. 이러니까는 대한민국이 깜짝 놀랐던 거고 축구 팬들도 우와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만평도 나왔습니다. 라온 만평에서요. 히어로 임영웅 미담 추가해서 관객 치료비 대납 훈훈한데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히어로가 이렇게 보입니다. 헤로가 쾌유하시길 빕니다. 라면서 치료비 계산서를 이렇게 딱 완납해줬다라는
그림 하나로 딱 표현을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소식은, 네, 이게 지금 임영웅 출연료 책정 불가, 타 방송사는 고액 제시, KBS 단독쇼 비하인드. 이건 저희들이 잘 몰랐던 내용이라서 조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영 PD가 뭐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임영웅님의 이 단독쇼 비하인드를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권 PD가 임영웅님의 그 위아 히어로 연출을 맡았었죠. 연출을 맡았었는데 사실 그때 사실 임영웅님 출연료는 공란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라고 책정을 안 하고 동그라미만 쳐놓고 어떻게 보면은 임영웅님이 얘기하면은 다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방송사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총 프로그램 비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5억이면 5억 이걸로 방송을 만들면은 거기에 만약에 그 출연하는 그 메인 가수가 만약에 얼마다 하면은 그 나머지 분들은 거기에 맞춰 갖고 비용이 책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때 임영웅님이 나에게 책정되어 있는 출연료는 안 받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그 비용이 다른 분들한테도 좀 더 갔고, 그 다음에 그 콘서트장에서의 그 여러 가지 그 뭐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비용이 더 들어갔고, 그렇게 비용을 그런 데로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영웅님 같은 경우는 아예 출연료 자체가 공란으로 돼 있고, 공란을 여기서 있죠. 세부 항목이 있었는데 임영웅 출연료만은 공란으로 뒀다. 우선 중요한 건 섭외입니다. 임영웅님이 오케이를 하느냐 마느냐, 요 중요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요건 제가 처음 들은 얘기고, 또 하나는 얘기했네요. 이세준님이 옆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KBS에서는 왜 임영웅에 했나? 요건 솔직히 이해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때 막 임영웅님이 TV조선과의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KBS 입장에서는 최고의 대세 가수를 모셔와야죠. 그런데 왜 임영웅 씨는 왜 KBS를 선택했나?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권 PD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래요. KBS는 이미 나훈아, 심수봉 이런 단독쇼를 한 경험이 있지 않냐. 그래서 그 다음에 큰 기획이 필요했는데 거기에 임영웅이가 마침 TV조선 계약이 끝난 후에 KBS 우리가 잡자라고 나섰다는 거죠. 그때 죄송합니다. 그때 그 KBS의 국장 또 CP, PD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는데 권 PD 자기가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KBS에 오면은 어떤 이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결국은 시청자들이 원하고 그 시대의 슈퍼스타가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KBS와 인연을 하게 되면은 좋은데, 만약에 KBS하고 안 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뺏기는 거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고, 어떻게 보면은 임영웅님이 돋보이는 콘서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훈아, 심수봉의 연장선상으로 쇼를 제작하는데 어떻게 보면 임영웅님도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권 PD에게는 가요계 관계자들은 보통 아시겠지만은 임영웅 씨는 만나는 것 자체가 힘들다. 다른 가수들하고는 임영웅 씨하고는 매니지먼트 방향이 다른데, 다른 가수들은 PD들을 찾아와서 자신을 홍보하기가 바쁜데 임영웅 씨는 어떻게 하면 임영웅 씨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PD들이 쫓아가서 사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 바뀌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우리 임영웅님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저희만, 그러니까 KBS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벌써 다른 방송사에서 제의가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는 고액의 출연료를 부르면서 연예인이라면 당연히 고액 출연료를 부른 대로 보통 가게 돼 있는데,
그 다른 데는 부르면서 이 출연료를 줬으니까는 또 요쪽 방송, 요쪽 프로그램에도 좀 나가라. 요렇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MBC에 만약에 하게 되면은 MBC에 나 혼자 산다에도 나가고 전 지역 참견 시점에도 나가야 된다라고 소위 말하면 옵션을 붙인 겁니다. 근데 임영웅님은 그건 불편하죠. 근데 KBS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라. 임영웅 씨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임영웅 씨가 KBS를 선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와, 그런 또 방송사들 간에 그런 또 있었군요. 뒤에서. 그렇죠. 임영웅님은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좋은 시청자들에게 좋은 걸 전달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KBS가 어떻게 보면 시골 곳곳에 전국 방방곳곳에서 가장 보기 접하기 쉬운 곳이니까 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몇 가지 기록 얘기해 줄게요. 위클리 남자 1위 했다라는 뉴스도 있었고요. 유튜브 19억 7천만 뷰를 돌파했다는 뉴스도 스타뉴스에 썼네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은 20억 유튜브 20억 뷰가 3천만 남았다. 네, 그렇죠? 19억 7천이니까 3천만 뷰면은 임영웅님이 일주일에 1,000만 뷰씩이니까 3주 남았네요. 한 달 안에 5월달 중순쯤에 20억 뷰가 넘어갈 겁니다. 아마 사랑은들 도망가 편곡 버전이 100만 뷰를 넘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와, 제가 준비한 오늘 4월 18일 화요일 방송의 임영웅님의 굿뉴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재밌는 소식 올라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행!